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국악학원의 김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저 과학 선생이고요. 이거 제가 준비한 자료거든요.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차례가 있고요. 1번, 2번, 3번은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써놨으니까요. 지금 입시가 저번 설명했던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뒤에 휴문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이건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위에 페이지 수 써 있거든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페이지의 맨 아래에 내신 등급 것은 좀 볼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전 등급 9등급제에서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되고요. 그럼 1등급이 30명 기준으로 3등까지고요. 그리고 30명 좀 넘게 되겠지만 39명까지는 3등까지입니다. 39명까지는. 그리고 2등급제에서 11%가 이제 거의 여기 10%랑 비슷하니까요. 1, 2등급이었던 학생들이 1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1등급 받아야 된다고 많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학생들. 우리 아이들 그럴 거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선배들 보면 3등급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4등급 받아서 좋은 데 가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휴문고 나온 학생들 중에서는요. 물론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1, 2등급이 좀 더 많이 가긴 했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받아야 돼, 1등급 받아야 돼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1등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수업 때 학생들한테 가끔 얘기해 주는데요. 휴문고 9등급제에서요. 근데 휴문고 1등급은 2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이랑 성적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2등급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마. 너희들 실력은 1등급 받은 학생이랑 같은 거야. 조금 누가 실수를 덜 하고 좀 더 하고 그 차이인 거지. 그리고 쌤 보기에는 휴문고에서 1등급 받으려면 좀 하늘이 도와줘야 돼. 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2등급 정도의 성적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진짜 하늘이 도와준 학생들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예. 하여튼 그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내용 이제 이건 지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동그라미 2번만 좀 볼까요? 동그라미 2번. 9등급제 2등급이었던 학생이 5등급제에서 1등급이 되게 되는데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해서 아마 고2, 고3 때도 아마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벌써 나 정시로 갈래 하고 돌리는 학생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도 아예 수능에서 보는 과목만 내신 대비라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학생들이 조금 줄겠죠. 아무래도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마 이 학생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뭐 수능 최저를 조금 강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가할 때 그때 설명해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해 놓고 나면 이제 대학교에서 또 정해주는 게 있겠죠. 대학교에서 정해주는 걸 정리해 놨는데요. 이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굵은 것이 거기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회색으로 네모박스 쳐놨거든요. 회색으로. 첫 번째 입학 정원은 수시는 50에서 55, 정시는 40에서 50이고요. 두 번째 수시는 내신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이고 서울대는 아마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거다.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아이들부터 지금 고1 올라오는 아이들부터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정시에서 내신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학교의 발표는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5페이지 맨 아래 내용 좀 볼까요? 5페이지 맨 아래 내용. 5페이지 맨 아래 내용 보시면 입학정에는 해당 연도 학생의 고2 4월에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입학전형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거예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뭔가 확 바뀔 때는 미리 발표하기도 합니다. 서울대에서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 게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3년 그때 바뀔 때 서울대에서 2020년 2학기 때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하셨나요? 1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정시에 내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2학년 때부터 그거 준비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11월 달에 뭔가 좀 나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전형은 내년 4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준비해 준 거랑 그리고 대학별 내용이랑 좀 얘기를 살짝 좀 말씀드려봤고요. 6페이지 보시면 시기별 학습 추천 계획이 있는데요.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단원 분석이 있는데요. 별표 2개 친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별표 1개 친 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별표 안 친 거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그럼 시문고는 이 쉬운 거에서는 어렵게 나온 적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어마무시 함정을 파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의 내용을 가르쳐서 내시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도 강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학원을 다녀야 돼요. 중학교 때 학원 안 다니고 우리 아이는 열심히 잘했는데요. 잘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요. 고3 문제가 나와요. 고3 문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3 문제, 통합과학이랑 연결되는 고3 문제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 니은은 통합과학 내용인데 디귿이 고3 내용이면 디귿 보기를 없애고 다른 보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어떤 문제집에서 그걸 갖다가 풀어봐야 될까요? 고1용 자히스토리? 거기엔 그런 거 없습니다. 자히스토리 그 회사에서 그거 안 바꿔요. 그냥 고1 내용만 있는 것만 갖다 넣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3 문제를 다 추려서 다 모아서 거기에 보기를 다 바꾸고 그리고 학교에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있으면 또 바꿔서 추가로 넣고 해서 학원에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문제가 킬러 문화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학원 꼭 제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 수업 들어주시면 고맙긴 한데요. 꼭 그런 거 아니고 학원을 꼭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점수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고3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요. 하여튼 별표 친 게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선배들 등급 컷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 1학기 중간 그리고 재작년 1학기 중간이 매우 쉬웠습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 작년, 재작년은 1, 2학기 중간이 쉬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에 만점자가 70명이 넘었거든요. 70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70명 걔들 다 3등급인 거예요. 3등급. 근데 뭐 어차피 1학기 기말이랑 합쳐서 등급은 산정이 되니까 뭐 1, 2, 3등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습니다. 쉬운거는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하다가도 다음에는 갑자기 확 어려워지고요. 다음에는 또 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를 항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준비하거든요. 왜냐면 가장 어려웠던 시험만큼만 준비하면 또 그보다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집에서 혼나고 이차고 이렇게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걸 조금 더 어렵게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 4번 중에서 한 2번? 1번, 2번 정도 학생들이 저를 원망을 많이 해요. 별의별 걸 다 가르친다고. 저 인간. 근데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 중에서 한두 번 정도 수업은 시험에서는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건 진짜 다 나왔어요. 그거 진짜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별의별 걸 다 가르칩니다. 정말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따라오면 만점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등급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1등급이 이제 10%로 바뀌니까요. 요 등급제에서 2등급 여기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될 거고요. 요 점수까지가. 그리고 4등급에 좀 요 점수보다 조금 원래 4등급이 40%였는데 2등급이 누적 34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높은 점수까지 2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2학기 기말에는 왜 점수가 없냐면요. 2학기 기말 때 문자만 애들이 답을 안 해요. 다 끝났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아예 문자도 안 해요. 그래서 2학기 기말 점수는 없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 볼까요? 5페이지. 5페이지 출제 경향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고3 수능 모의기출 문제가 이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동남 1번 휴문고에선 통합과학에 연계되는 물화생제원의 고3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및 고3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보기가 변형되어 출제가 됩니다. 최상 난이도 문제 한두 개가 출제되기도 하고 중상 난이도 문제 여러 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사실 중상 난이도 문제가 반복되면 조금 그래도 고맙긴 한데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쭉 연속 4개가 나오면요. 중상 난이도라고 해도 거기서 한 2문제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쉬웠던 내가 평상시에 풀었던 것도 틀려요. 실수하게 되거든요. 막 손에 막 땀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최상 난이도 이거 맞추는 방법이나 이거나 다 똑같은데요. 방법은 공부를 어마무시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1등급 받으려면 120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휴문고 150까지 하면 돼요. 예. 사실 어마무시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사실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내준 숙제 다 외우면 돼요. 제가 어마무시 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다 외우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있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별로 없다는 거는. 그 학생들 1등급 받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좀 쉬워서 운이 좋아서 쉬워서 이렇게 100점 받았던 학생들도 그 다음에는 어려워지면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면 100점 못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주는 거 매번 풀면
4번 다 100점 받는다고요.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 그래서 결국 1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전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죠? 5분만 더 할게요.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1, 2회차에 그게 대부분 물리화학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로 함정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 편이고요. 물리화학에서는 진짜 고3용 문제 같은 거 어마무시 반복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1, 2회차에 물리화학 수업을 하고 그리고 매주 복수 문제를 통해서 그걸 반복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은 8점 이상은 나와요. 8점 이상 힘들겠다. 시험마다 다른데요. 하여튼 이게 비율은 더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과서의 지엽적 암기 문제. 그리고 지엽적 암기 문제 제가 교과서에 괄호체육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만들어 주고 그거 2번 합니다. 2번. 6회차, 7회차에 2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 암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이거 이제 학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함정을 파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우주론에서는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기존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그리고 은하 사이의 평균 거리는 일정하거든요. 기존 은하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긴다고요. 평균 거리는 같은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근데 기존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잖아요. 근데 보기가 그렇게 나와주면 참 고맙죠. 기존 은하 사이의 거리 아니면 평균 거리 이렇게 나오면 참 고맙죠.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라고 나오면 어떨까요? 우리 애들은 완전 갈등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걸 정해줍니다. 직보 자료예요. 그런 거 명제로 정리해 준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면 X 이런 동그라미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도 항상 시험마다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학교 선생님 생각이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께 그럼 제가 정해줄 게 막 50개라고 하면 50개 학생들한테 다 시켜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올해 또 선생님 바뀌셨어요. 바뀌신 선생님 계시면 또 그 선생님께 다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갈등되는 건 저도 선생님께 여쭤보고 하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정해주는 게 꽤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안 틀렸는데 혹시 이번에 선생님이 생각이 나랑 다를까봐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야지 제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해줘야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함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애매한 개념들은 이렇게 명제로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잘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는 디스크를 찾아보세요. 거기 제가 잘못 정해졌으면 거기 누가 썼지 않았을까요? 그 인간이 얘기한 대로 누가 써놨지 않았을까요? 거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업은 이렇게 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물리를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을 원래 2회차에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는 일단 밀어놓고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갈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교과서가 바뀌어서. 그래서 일단 이거 이게 또 화학 중에서는 아주 어려운 화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2회차에 이걸 하고 3회차에 이렇게 진도를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11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이번 시험 범위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맡겨주시면 제가 이 포인트를 보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시험 대비 흐름이 있는데요. 이건 좀 표만 가지고 설명을 좀 이렇게 표만 가지고 1회차에서 3회차까지 가장 어려운 단원 진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우는 동안은 물리에 고3 문제 안 풀 겁니다. 기본 되는 문제만 풀 거예요. 고3 문제는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를 복습 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4회차, 5회차 때 남은 단원 진도하고 앞에 배웠던 내용의 어려운 문제를 복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게 될 거고요. 5회차에는 교과서의 모든 물음, 사실 교과서가 제일 중요해요. 내신은. 교과서 모든 물음 다 키워드로 제가 키워드에 밑줄 그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거든요. 원래 휴먼고 최근 3년 동안은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단답형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서술형 대비 문제 정리해줘요. 항상. 왜냐하면 그걸 객관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요. 교과서 내용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5회차에 해주고요. 6, 7회차 모의고사 보는데요. 6회차 모의고사는 숙제에서 낼 겁니다. 숙제에서 내게 되고 그리고 7회차 모의고사는 선배들이 봤던 문제 기출에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쪽지 시험을 보는데요. 쪽지 시험은 그냥 점수만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적표가 좀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그건 뒤에서 좀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직보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보 때는 이거 중요 내용이랑 함정 정리한 거고요. 시험 전날 풀어볼 문제는 이거는 새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숙제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아서 다시 정리해 주니까요. 시간 없으면 풀지 마라고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간 없으면 틀린 문제만 봐. 똑같은 문제니까 그동안 풀었던 것 중에서 그 다음
수업 특징 및 진행은 요거 4번만 좀 읽어볼까요? 4번만. 2회차 숙제는 2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2회차 복습 문제. 3회차 숙제는 3회차 배운 내용 숙제 더하기 1, 2회차 복습 문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1회차 배운 내용은 복습을 어마무시하는 거죠. 문제도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가시면 12페이지 계속 보고 있죠. 교재 구성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클리닉 있죠. 클리닉 제가 직접 합니다. 하루만 하는데요. 이틀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하고요. 제가 클리닉 다 하고 질문도 제가 다 받고 저 조교들 대부분 문과거든요. 모두들 제가 오늘도 워드 치다 왔거든요. EBS 워드 치다 왔는데요. 모두 제가 다 치거든요. 제가 혼자 그 학생,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쉬문 1학년, 중동 1학년, 쉬문 2학년, 지학 이렇게 딱 3개 수업하는데요.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350명 전후가 되는데 그 학생들 질문을 제가 혼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다 받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학생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잘 안 해요. 네. 고맙죠?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전 질문 학생들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해설지를 다 바꿔놔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 볼까요? 해설지? 저 뒤에 넘기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19페이지예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운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선행을 좀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은 그래프로 배운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공식으로 배운 학생이 있고 좀 다르거든요. 저는 둘 다 가르쳐요. 둘 다 가르치고 얘들아 숫자로 나오면 그래프로 풀어. 그리고 문자가 나오면 공식으로 풀어. 그게 편할 거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해설지는 제가 수업 때 했던 대로 그대로 다 바꿔놓습니다. 이 교육청 문제가 있던 고3 문제가 있던 평가 문제가 있던 수능 문제가 있던 다 해설지를 고1용 해설로 바꿔요. 제가 수업 때 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질문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그 학생들 제가 질문을 다 받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클리닉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제 수업은 이렇게 요만큼만 합니다. 저는 수업을 누가 안 해달라고 해요. 네, 3분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해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요만큼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안 미안할 만큼인 것 같아요. 요만큼이. 더하면 제가 시험 2주 전에는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땐 저도 많이 바빠서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탐구 실험은요. 이거는 80점 이상이면 A 주고요. 그리고 내면 되거든요. 내면.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 답이 똑같은 경우에는 간점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준비 안 해줘요. 근데 뭐 정해진 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준비를 좀 미리 해줍니다. 그대로 참고해서 그거 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참고자료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지 이렇게 작년에 봤던 것들 선배들과 봤던 것들 하나 넣어놨고요. 그거에 대한 성적표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나갑니다. 이거 16페이지에 성적표 있거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성적표 16페이지 아래에 보면 본인의 위치. 제가 작년에 휴문고 200명 혹시 아나요? 200명 좀 넘은 거예요? 제 수업 휴문고 1학년 몇 명이죠? 410 몇 명이죠? 네, 200명 평균 200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명 중에서 여기에 이제 성적표 거의 비슷합니다. 성적이 학교 성적이랑 두 번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모의고사 보면 이 점수 이번 니네 점수일 거야. 너 학교 점수일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모의고사 점수가 이번 학교 시험 점수가 될 거야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특별한 노력을 하면 달라진다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에 특별한 노력을 하면 또 달라진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요. 18페이지를 볼까요? 18페이지. 문자가 6개가 있는데요. 위에 3개의 문자는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시간 좀 봐달라고 시간에 네모 쳐놨거든요. 제가 가장 빨리 답하려는 선생님들이 노력하거든요. 저 주중에 수업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없거든요. 주중에 진짜 증문즉답 해주고요. 물론 가끔 저도 이렇게 집에서 와이프랑 심각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금방 못 해주지만 가능하면 증문즉답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틈틈이 수업할 때도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제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자 3개를 보시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진짜 시험 끝나고 좋다고 문자 온 거예요. 학생들한테. 다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직보자료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직보자료를 기반으로 시험지를 출제하신 줄 알았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제가 직보되게 줬던 함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럼 진짜 이게 나왔어요 선생님하고 문자가 오는 거거든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수업 많이 안 하잖아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휘문 중동 2개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번 선생님께서 요 문장을 한 줄을 한 줄을 선생님께 필기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 작년에 얘기 안 하셨던 건데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직보자료를 만들어주죠. 직보자료에서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학생은 이야기 기말 때 처음 들었던 학생인데 처음 제 수업 들었다고. 아유, 또 이렇게 시간이, 예, 제가 5분만 더 한다고 했는데 10분 더 했는데, 예, 그 일찍 다녔으면 좋겠다 했다고 후회가 된다고 문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내용은 19페이지 보시면 요거, 예, 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제가 시험 끝날 때마다 이렇게 그 문학분석 동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고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선배들이 시험 어땠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찍었어요. 대치동에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찍은 거. 예, 진짜 힘들거든요. 시험 끝나면 저도 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들이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해놓은 것도 있고 괜히 했다 싶기도 가끔은 하는데요. 하여튼 들어가시면 지금 많이 좀 옛날부터 했구나라고 아실 거고요. 이 들어가기 귀찮으시면 유튜브에도 제가 김지훈 과학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구독자 수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찾기 힘드시니까요. 김지훈 과학 치신 다음에 잘 내려보시면 클로버 그림이 있을 거거든요. 예, 거기 또 다 모아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저기 아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기 꼭 디스코를 꼭 찾아봐 주세요. 거기 예, 너무 많이 여기 저기 현혹돼 아니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거기에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다 뭐 다 적혀 있을 테니까요. 그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랑 연결되니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